여러분 앞에서 강의하는 저는 글을 쓰는 작가고요. 지금은 그 센트럴 HRD에서 전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 글쓰기 강좌도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 여행에 심취해서 많은 여행 관련 글을 써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좀 알려지고 여기저기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아서 방송 출연도 하게 됐죠. 이게 잘 아시는 EBS 세계 테마 기행인데요. 제가 20일 촬영해서 4일간 방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시청률로 순위를 정해요. 어떤 뭐 변수도 없습니다. 시청률 딱 순위 매겨서 퇴출이 되는 거예요, 제작사가. 근데 제가 나오는 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영했는데 그때 한국 시리즈 했습니다. 눈물 나죠. 근데 한국 시리즈보다 시청률 조금 더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뭐 2.8%, 2.8%인가 3 나왔었어요. 자, 그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굉장히 참 황당하고 재밌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3년 동안 군대 생활할 걸 20일 동안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기억나는 한 장면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약간 소리 났었는데, 그지? 소리를 저기 저 나오죠? 네, 사실입니다. 요즘 하도 뻥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다닙니다. 저 때 PD가 제가 카메라 앞에 쓰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PD하고 카메라 감독이 둘이 회의를 하더라고요. 카메라 앞에 세워두고. 좀 이따 오더니 저 선생님 모자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그랬더니 방송 20일 내내 모자만 쓰고 다녔어요. 자, 여기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보면 어떤 여대생들이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해요. PD가 지시합니다. 뛰어들어가서 뭐라도 하세요. 뛰어내려가서 막 인터뷰를 하는데 다행히 좀 예능감 좋은 어떤 여대생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 그랬더니 막 깔깔 웃고 갑자기 옆에 있던 여학생이 저는 어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못생겼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막도 재밌게 나오고 그거 다 그대로 녹음을 했어요. 근데 방영 이틀 전에 EBS 담당자가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에 연락을 해서 저는 불이 나게 연락을 받고 스튜디오에 가서 아까 들으셨던 두 줄 멘트를 넣었죠. 대사를 지우고 나레이션을 넣었어요. 그 얘기가 여자한테 대놓고 못생겼다라고 하는 게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애매하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애매한 거예요. 아니, 못생긴 걸 못생겼다 그러는데 이게 왜 성희롱이야? 거꾸로 생각해봐요. 이쁜데? 이것도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뻐서 이쁘다 그랬는데. 이게 성희롱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즉, 성희롱이 벌어지는데 기본적인 편견이 생깁니다. 성희롱 뭐 사소한 문제야. 가벼운 농담 가지고 뭐 필요하지. 아유, 친해서 하는 건데. 이거 특히 많이 나오죠. 친해서 하는 건데. 무시해버리면 그만이야.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가운데 하나 빠진 거 잘 아실 거예요. 여성의 과대한 신체 노출 때문에. 자,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은 남자들이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남자들 머리에서 여자들이 노출한다는 것은 남자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다라는 사고가 은근히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 데서부터 성희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즉, 성희롱이 직장 내 성희롱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에 대한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성에 대한 생각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한국 축구가 일본 축구 이기면 다 좋아해요. 그건 성차별이 없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차이는 성에 대한 관념이고 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몇 개 들었어요. 요즘 사회적 이슈 때문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뉴스에? 맞아요. 특히 여자 사동. 여자 구치소는 어떻게 생겼나? 뉴스에 맨날 그 얘기 나오잖아요. 아주 뭐 화제 인물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전 누군지 모르겠고. 근데 여자 구치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치소 안에는 들어가는 물품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 한정된 중에 요즘은 제한이 되는데 예전에는 영양제 같은 건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거기 중에 삐콤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그 영양제 보면 이렇게 당의정이라고 해갖고 겉이 이렇게 코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삐콤은 자주색 코팅이 돼 있어요. 그걸 침 묻혀서 손에 바르면 자주색으로 색깔이 나온대요. 그거를 살짝 물 묻혀서 입술에 바른답니다. 뭔지 아시죠, 여자분들? 그럼 입술이 자주색으로 막 뭐 립스틱 칠한 것처럼 예뻐지는 거죠. 그 안에서. 자, 이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 뭐냐? 왜 해수욕장 가면 비키니 몸매 자랑하려고 비키니 입고 나오는데 그걸 또 남자들이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고 앞에 가서 핸드폰으로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불쾌함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비키니 전용 해수욕장을 만들었대요. 진짜. 아무도 안 와서 망했대요. 여자들이 비키니 입고 안 오는 거야, 거길. 자, 지금 제가 성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교도소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입술을 바르는 여자. 비키니 전용을 만들었더니 아무도 안 오는 해수욕장. 첫 번째 얘기들은 여자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고 두 번째 얘기는 남자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 뭐 뭐 꼭 그렇진 않아도 돼. 하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 그 성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은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확률이 높은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렇다는 걸 그냥 받아들입시다. 아이, 그래봐야 뭐 거봐, 그 비키니 해수욕장 봐봐, 여자들만 들어가게 해주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 결국 뭐야? 여자들은 남자들 잘 보이려고 비키니 입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맙시다. 네? 하지 맙시다. 혼자서 생각합시다. 그것까지 뭐라고 안 그러겠어요? 상상까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 자, 성희롱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한 화면으로 3초 안에 팡 터트려서 웃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안 우시는 분들은 안 웃네. 이건 이 정도면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을 때도 되지 않았어? 왜 여러분들이 지쳐서 그래요? 자, 이렇게 된 거.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고급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때 여러분들 주무셔도 됩니다. 엄청난 선물 아니에요?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설령 엎드려서 주무셔도 내가 앞에 있는 강사가 재미없게 해서 난 잤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엄청난 혜택을 드렸어요. 주무셔도 돼요. 핸드폰 보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분 뭐 시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자는 차 심부름이나 하면 되지. 이거 생각 깊어지면 굉장히 그걸 답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성희롱 같기도 하고 성희롱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성희롱이든 성희롱이 아니든 이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 멋지게 살려고 직장생활 건전하게 하려면 이거 하지 맙시다. 커피는 자기가 사 먹고 여자 가서 커피를 타야 되고 이런 사고는 버립시다. 정답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죽어도 모를 거예요, 저게. 자, 성희롱이 있고 성추행이 있고 성폭행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정도의 차이인데요. 성폭행은 다 아시다시피 정말 강간이나 강간미수 이에 상응하는 상해 같은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성추행은 정말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좀 어떤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반면에 성희롱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죠. 요 사이에는 요 사이는 아니에요. 다 포함되는 건데 성희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추행과 성폭행과는 달리 법적인 처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성희롱을 당했다고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할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죠. 이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래서 차라리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받으면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이나 될 텐데 이건 절대로 그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럼 뭐가 성희롱이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성적 굴욕감이에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적 굴욕감을 느끼면 그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성적 굴욕감이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여기서 남자들은 많이 실수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그 성적 굴욕감의 거의 100%는 피해자의 주관적 결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애매하죠. 이거 어떻게 보면 남자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다 싶을 정도의 굉장히 이상한 규정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부터 생각 바꿉시다.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서 괜히 억울하다라고 생각해서 파고들지 마세요. 성적 굴욕감은 무엇이냐? 피해자의 주관적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피해자가 그렇게 느끼면 돼요. 그러면 그건 성적 굴욕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김 부장님이 얘기합니다. 오늘 왜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주말에 뭐 했는데?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래. 그래? 쉬었는데 피곤해 보이네. 여기까지 괜찮잖아. 근데 갑자기 아가씨 그 여직원이 생각해보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지? 내가 그러면 그래서 성희롱이라고 고발을 한 거야. 저 부장님이 내가 주말에 집에서 헐렁헐렁한 옷을 입고 상상했어. 내 집에서 샤워하고 저런 걸 상상했을 거야. 이 경우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관적인 그거래지만 자기가 생각을 하고 나 기분 나빠.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기분이 나빠. 물론 성적 굴욕감을 느낀 건 맞으나 이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완해주는 관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회통념, 사람들 결정, 기타 등이에요. 즉 피해자가 주관적 어떤 느낌으로 성적 어떤 굴욕감을 느꼈다곤 하나 사회통념을 봤을 때 그걸 갖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와 비슷한 사정을 가진 나이, 입장, 회사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나 같아도 그랬겠다 라는 통념, 공통적인 사항이 생길 때 우리는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안별로 그 장소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라는 것들. 또는 반복행위 중요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커피를 갖다 주길래 커피를 줬는데 손을 쓱 닿는 거야. 실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놈의 과장 가만히 보면 줄 때마다 슬슬 손을 몇 번 똑같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굴욕감이라고 느끼지 않았으나 반복되는 행위에 의해서 굴욕감으로 드러나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또 한 번 빵 터트려 보고 싶지만 그냥 참겠습니다. 성희롱은 당연히 행위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성희롱은 가해자라고 하지 않고 행위자라고 하는 이유는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행위자라는 말을 씁니다. 만약에 가해자